지난 28일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. 독자 권역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전라도에서 전라북도로 분리된 지 126년 만에 새로운 명칭을 얻은 것인데요. 그간의 과정을 짚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특별법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라북도에 앞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건 강원도입니다. 지난 지방선거 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. 전라북도 역시 곧바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섰습니다. 국회에서는 안호영 의원에 이어 정운천, 한병도 의원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다는 점과 지역 낙후가 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. 현 정부 정책도 그렇고 메가시티로 다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는 곳이 지금 강원과 전북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. 또다시 광주 전남에 홀대받고 또 그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좀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좌초 위기도 겪었지만 결국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특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됩니다. 또 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국가의 지원을 우선으로 받는 특례가 부여됩니다. 전라북도가 호남권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권역으로 인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많은 특별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전라북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. 전라도에서 분리된 지 126년 만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?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양성빈 지방의정 활동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 소장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전라북도가 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건데요. 특별 그리고 자치가 추가된 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? 네,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상 그 도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. 하지만 네.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재정이 확대되고 그리고 규제가 좀 완화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전라북도 예산이 9조 1,595억 정도였잖아요. 자, 그래서 9조 원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에 더한 몇 조가 더 이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치권이 고도로 보장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럼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특별법 제8조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설치에 관한 특례인데 각종 국가보조사업 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. 네, 우리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 특별법 32조를 보면 계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.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지역 자율 계정, 그다음에 지역 지원 계정, 제주특별자치도 계정, 그다음에 세종특별시 계정 그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이라는 게 붙어서 이제 그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첫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 확보가 재정이 확대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 균형발전법 특별회계에 개정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재정이 확대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개정이 하나 만들어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다음은 제9조 특별자치도 사무엘 위탁 특례입니다.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. 어떤 내용인가요?
네, 여기 말 그대로 지금까지도 위탁은 돼 왔습니다. 그런데 그 범위가 좀 확대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 권한의 위임이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었다면 그 범위 그리고 더 필요에 의해서 그 범위가 좀 확대된 그런 특별자치도로서 그런 권한을 누릴 수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무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딱 어떤 걸 위탁을 할 것인가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위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특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위탁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이번 특별법의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방 분권 강화일 텐데요. 제11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.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? 네,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렇게 두게 될 건데요. 전북자치도가 이렇게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될 거고, 전북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 분권, 그리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요 부분들을 이제 심의를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법에도 나와 있지만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직접 이렇게 심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북자치도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들, 그다음에 협약 체결, 그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그런 사항들,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부의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. 네. 그런데 단 하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이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데가 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,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특별의 의미가 조금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통합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. 저희도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전북 독자적인 그런 지원회가 있다면 그 전북의 발전 방안만을 더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지원위원회가 이 국무총리 산하로 다양한 심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. 독자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건 제13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인데요.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? 네, 주민투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. 자, 그런데 여기에 주민투표법 9조 2항을 보면 그 제한이 있어요. 투표 청구권자의 20분의 1, 20분의 1이 뭐 지방자치대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이 규정이 30분의 1로 좀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가 훨씬 더 쉬워진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,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주민투표를 했었고요. 서울특별시에 또 가장 잘 쉽게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. 자,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20분의 2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30분의 1로 규제가 완화된다. 그래서 이 조문은 이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가 규제가 완화된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, 변화로 조건 규제 완화해서 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. 그렇다면 양 소장님, 이 특별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향후 추진 일정이나 앞으로 이 전라북도의 역할 그리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지금 법률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권한과 지원, 재정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범 전까지의 또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라북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범 전까지 이 특별자치도 이제 특례 어떤 특례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. 전담 조직 또 추진 체계가 필요할 거고요. 그리고 법 시행에 따른 행정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.
자, 그리고 또 이제 전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그 새만금이 지금 뭐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데 그거를 갖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또 진행시킬 가능성이 커졌고 그 효과를 또 내륙까지 이렇게 확산시킨다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또 특별자치도가 이제 4개 3개 도와 1개 시가 있는데 그 4개 그 시도 간 협력 방안 뭐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. 뭐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권한과 지원이 이제 재정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되니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특례를 발굴을 한다라고 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례를 발굴을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. 제주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금 481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. 네. 근데 저희는 28개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강원보다는 한 좀 뭐 조문이 3개 정도 더 많고, 이 뭐 강원보다는 조금 다른 3가지 정도가 사회협약, 그 다음에 해외협력, 국가 공기업 협조 등 뭐 한 3개 조항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. 근데 이런 특례들을 갖다 계속 발굴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출범전 전라북도의 특례 발굴이 반영토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양성빈 지방의정 활동연구소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